주영아. 원장님. 이제 우리 학원에서 수강한 지 4주가 되었는데 주영아, 지금 몇 점 나오지? 4주인데 1,50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럼 다다음 주 정도면 1600도 가능하겠지? 당연하죠. 그래도 올드 있으시냐? 2400만 점인가?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방송 보셨나요? 네, 이번 주 방송 어저께 엊그저께 이틀 동안 여러 번 보긴 했는데요. 팀장님 어떠세요? 제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학생들이 재밌다고 지금 다들 난리네요. 그러다 부원장님 선글라스 끼고 다니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조회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반응이 좀 있어서 저도 좀 좀 신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또 뭔가 좀 잘해보자라는 또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하느라고 어저께 밤에 막 잠을 좀 설쳤는데 하여튼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아이들의 어떤 뜨거운 반응을 한번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인트로만 이번 네. 편 제목을 보면 남들이 보면 아주 사기꾼 같은 제목을 달고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극적이어야만 그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더 큰 이유는 학생들이 SAT 공부를 하면 단기간에 점수가 나올 거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깨주기 위해서 좀 역설적으로 여름방학 공부하면 다들 1,500점 나오지 않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게 SAT가 쉬워졌다고 하는데 보면 여기 옆집 영희도 그렇고 철수도 그렇고 다 1,500점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올드 SAT보다 훨씬 쉬워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의 SAT, 뉴 SAT가 점수 받기 쉬운 건가요? 좀 쉬우면서도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SAT 시험이 변화를 가지면서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휘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전에 SAT보다는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수학은 좀 더 까다로워진 건 맞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한국 학생들에게는 수학에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SAT가 고득점이 더 쉬운 시험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버전 테이블의 변화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득점군, 그러니까 1,500점 이상의 점수는 솔직히 좀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번에 시험의 변화를 다소 많이 느끼는 편인데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제 700점, 네. 예전에 올드 SAT 700점보다 지금의 700점은 상당히 학생들이 수월하게 점수를 따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예전에 학생들은 SAT 하면 한여름 정도면 끝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두해 여름? 진짜 못하는 학생들은 안타깝지만 주구장창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 이제 점수가 잘 나오면서 수강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확실히 좀 짧아진 거는 확실히 짧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팀장님도 이제 일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아이들이 몇 회 다녔었고 점수를 얼마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관리하시니까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번 2016년도에 변화된 시험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좀 짧게 끝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도전을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짧아지고 그리고 또 쉬워지고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학생에게 다 해당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즉 이런 학생들이 주변에 있긴 하지만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이고 그런 케이스가 자기 스스로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해야지 이제 좋은 점수를 내고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가요? 일단은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나눴던 얘기들 중에서 제가 이걸 선택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 공부했는데 자꾸 점수가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아요. 이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의 대답을 이제 지금 이걸 방송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SAT에서 요구하는, 특히 리딩에서 요구하는 실력들은 단기간에 쌓을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을 읽어내는 속도, 스피드라고 하죠.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어휘, 보캐블러리라는 부분, 그리고 크리티컬 띵킹. 그러니까 좀 더 이거는 예전에 좀 더 필요했었던 기술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문을 읽어내려가거나 아니면 질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져갈 때에 좀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라는 그 어떤 뭐랄까요? 스스로가 이제 좀 질문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시험을 준비했다라고 해서 갖춰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AT를 단기간에 끝낸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휘력이나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1번의 항목에 필요한 스킬들을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잘 키워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 SSAT 수업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북클럽일 수도 있고요. IBT 토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부모님하고 함께 나누던 그 식사 시간에 나눴던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력이 많이 향상이 된 거죠. 이제 저런 연유로 인해서 학생들의 기본 실력이 다져졌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꼭 해줬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원에 이제 나와서 공부를 하지만 이 학생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유학을 간 지 뭐 1년도 안 되고 이제 막 9학년에 올라가고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성인의 티를 좀 갖춰가긴 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뭐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애들한테는 솔직히 학원에 나와서 습관을 들이는 게 더 필요한 학생들이 아직은 그런 단계인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부모님께서 SAT를 공부하면 성적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자기도 공부를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성적을 원한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거를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많이들 치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클럽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드레스 하는 것부터 해서 시선 처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배우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거를 필드에 나가서 적용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알죠. 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고 알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자기가 시험에서 응용하는 데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이 여름방학 한 달, 두 달 만에 완벽하게 쌓을 수 있느냐? 글쎄요. 기본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더 정확하게 그렇다고 하면 그 훈련의 기간은 어느 정도의 양으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땐 적어도 50개의 테스트는 풀어봐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고 분명히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서 반박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현실적으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름방학에 저희가 숙제나 수업 시간에 진도로 나가는 문제의 양이 보통 한 20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보는 모의고사 양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 30개를 풀고 실전 시험에 대비해서 한 20개 가량의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면 총 50개 정도의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름방학 4주를 했을 때 몇 개의 문제를 풀었을까요? 기껏해야 15개에서 20개밖에 안 되는 문제 양입니다. 네, 그 정도의 문제를 풀고서 자기가 점수를 바라겠다. 이거는 유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훈련을 하는 그 양, 그것이 제가 봤을 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절대적인 양이 조그만 양으로도 점수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그 전에 그런 실력들과 기본기를 다져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노력 없이 단기간에 얻을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무리하게 단기간에 하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나기 쉬운 법이니까 원장님 또한 단기간에 하려다 실패한 적이 많으시죠? 네,
제가 예, 카메라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웃긴 것 같긴 한데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훈련해라 뭐해라 그러지만 제 스스로가 지금 그런 만한 그 외형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찔리긴 했습니다. 근데 뭐 글쎄요, 뭐 이번 기회에 한번 뭐 같이 뭐 예, 학생들 점수를 올리고 저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예, 다이어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글쎄요, 저 혼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참에 TV 앞에서 브루키 TV 앞에서 공약을 한번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카오 프렌즈가 있잖아요. 카카오 플러스죠? 카카오 플러스. 그렇죠. 카카오 플러스 친구하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 어떤 공약을 걸면 좋을지 한번 뭐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도 한번 학생들의 점수를 올리고 저든 몸무게를 줄이고 건강해지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듣고 있는 블루키 학생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루키 플러스 친구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접수해서 그대로 그 공약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볼게요. 이번 기회에 뭐 건강해지면 뭐 저도 좋은 거니까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의 내용은 제가 이런 뭐 각자의 입장을 통해서 한번 왜 이런 주제가 나온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결론을 지어 볼게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뭐 적은 돈도 아닌 돈을 들여서 여름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원하는 만큼의 성적은 나오지도 않고 이게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아들놈은 집에 와서 컴퓨터 오락하고 있고 전화기 붙잡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공부는 안 하고 학원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남편은 왜 성적 안 오느냐 뭐라 그러고 그런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뭐 알았어 나 할 수 있어 뭐 누구도 했으니까 나도 뭐 그만하면 되겠지 뭐 하고 했지만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거기서 당혹스러웠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띵가띵가 놀면서 어차피 뭐 오를 테니까 하다가 벌써 8월 달이 돼서 성적은 안 오르고 시험은 뭐 바로 앞에 다가왔고 원서도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학원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막 점수가 오르지 않으니까 이게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애들이 정말 머리가 안 좋은 건지 뭐 다른 학원들은 점수가 오른다는데 무슨 방법을 쓰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시기고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0개의 양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거는 맥시멈이 아닙니다. 미니멈에 대한 숫자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고 리뷰를 하고 자기 거로 만들었으면 저는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들었던 시간, 풀었던 문제의 양을 저는 좀 학생들이 믿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남은 시간 또 시험에 또 언제 시험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8월달, 10월달, 12월달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을 목전에 두고 정말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서 정말 많이 풀어서 또 많이 리뷰해서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좋은 성적들을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두 번째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요, 두 번째 하다 보니까 확실히 욕심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빼고 하자라는 게 원래 컨셉이었는데, 이게 막,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해보고 싶고, 근데 더 큰 거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도 되는 것인가? 이 내용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다는 게 좀, 예, 지난 한 주간의 저의 어떤, 예,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내용인가? 혹여라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로 아이들을 더 만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더 공부의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예, 더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회 더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하겠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 그것만 생각을 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